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을 시작을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 어렵게도 버티고 견디고 하더니 결국은 직을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현상을 보면서 이러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관한 내용은 나중에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기로 하고, 이 계기로 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의 지금 몰골이 어떻게 돼 있나, 이걸 좀 한번 우리 자신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좀 성찰해야 되겠다. 인간이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한 행위,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생각, 이런 것들을 되돌아볼 줄 모른다면 그 인간에게서 발전 같은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소위 인격적 성장 같은 것은 바라기 어렵다. 이것이 우리 선현들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따금씩 내 달리다가도 잠깐 멈춰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자세를 가질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 떠오른 생각들, 되짚어본 것들, 이것들을 기초로 해서 자기의 내일을 또 조금 더 낫게 만들려는 그런 의식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라라는 것도, 여러 인간들이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는 나라라는 것도 또한 그와 같이 하나의 유기적 생명체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나라 살림도 이따금씩은 한번 총체적으로 되돌아보고 스스로 성찰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진행하는 그런 건강한 집단들이 늘 어딘가에는 사회의 한 구석에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 오늘 대한민국의 오늘 현재를 대한민국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졌다는 기분을 가지고 그리고 들여다보면 어떤 것들이 보이십니까? 글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도 여러 측면을 가진 것이 나라라는 유기체의 모습이니만큼 어디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다만은, 우선 가장 먼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 여럿이 모여서 의견을 모으고 그것에 의해서 사회의 질서를 세우고 이렇게 끌어나가는 그런 행위, 소위 정치라는 것의 모습을 제일 먼저 바라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 분야를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는 솔직히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집권 세력이 강변하듯이 인류가 치열하게 만들어오고 깎아온 이데올로기, 그 정의로운 이데올로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구악을 척결해 나가면서 희망에 찬 미래를 향해서 어려운 가시밭길을 헤쳐나가는 그런 역동적인 그런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전 세계를 앞장서서 끌어가는 한민족의 재건을 위하여, 한민족의 문화의 재건을 위하여, 그 통일성의 재건을 위하여 거기에 저항하는 어떤 세력과도 당당하게 맞서서 그 길을 열어가는 그런 투사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오늘 대한민국 이 현장을 한 발 떨어져 보신다면 그런 모습이 보이십니까? 글쎄요, 제가 잘못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보이는 것이 권력으로 오염될 대로 오염된 정말 너절한, 아주 더럽고 내일은커녕 오늘의 삶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을 갖지 못한, 그저 가는 데까지 버티고 가보자는 그런 권력의 분탕질에 노예가 되어버린 그런 현장의 모습만이 제게는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줄 아는, 우리를 이끌고 있는 권력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오로지 그것을 위한 그러한 권력만을 지향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솔직히 아닙니까? 왜 이렇게도 이들은 권력에만 집착을 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의 오늘이 이렇게 된 데에는 지나온 우리들의 잘못된 시간의 기록들이 있죠. 채널 24K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 사회에
정치적 양아치들을 양산하게 된 데에는 우리가 살아온 잘못된 역사의 역정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역사가 지나면 평가는 다 달라지게 마련입니다만은 민간 독재도 있었고 군부 독재도 있었고 그것에 대항해서 민주화 과정을 추진하려는 그러한 형극 같은 길을 걸어온 그런 역사도 우리에게는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의 과정 속에 줄기차게 흘렀던 하나의 우리의 악습, 잘못된 버릇, 그것을 우리는 바로잡지 못하고 그대로 역사를 진행시켜 온 결과 그것이 오늘 우리를 이런 몰골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바로 그 하나의 악습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권력지향이라는 것. 오로지 권력지향이라는 것. 물론 그런 권력지향을 통해서 이 나라의 경제를 이만큼 세워놓은 세력도 있고 국가라는 형체를 만들어낸 세력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독재라는 논리로부터 민주라는 논리로 전환시켰던 그런 세력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진행됐던 권력자는 나이어야 한다. 권력은 우리가 쥐어야 한다라는 분열주의적인 이런 습관,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이죠. 군부 독재 그렇게도 부끄럽고 넘어서고 극복해내야 한다고 하는 군부 독재를 극복한 뒤에도 이어진 삼김 시대라는 게 뭐였습니까? 그 시대를 이끌었던 삼김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들, 그들이 지향했던 것은 정말로 이 국가의 이익과 발전과 성장과 번영 그것이었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권력의 중심에 서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가치였던 것은 아닌가요? 또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세력들, 그들 또한 그래서 그들을 가운데다 두고 그들을 옹립하면서 권력화했던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들은 경쟁했고 그 경쟁을 위해서 이 손바닥만한 나라를 지역감정이라는 것으로 철저하게 분열시켰던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그들은 집권 기간이 끝날 때마다 부패를 노정하고 반드시 사과하고 다시는 그 권력의 자리로 돌아올 수 없는 야인이 돼서 가서는 이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추락하고 말았던 것들이 아닌가요? 그래서 그들의 뒤에는 항상 지금까지도 그들이 얼마나 부패했었는지 돈덩어리에 대한 이야기와 자리들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이 끊이지 않고 터져나오고 또 터져나오고 하는 것 그랬던 것이 아닌가요? 정말로 저는 그들에게 애국이라는 관념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 그래서 감방살이를 했었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그 경력을 자신의 평생 인생의 최고의 훈장으로 내세우는 사람들, 그들이 결국 지향했던 것은 그들의 선배와 무엇이 다른 것이었나요? 권력의 중심에 자신이 서는 것, 그것뿐이었던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소위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내세우고 민족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민중이라는 것을 내세웠던 것 아닌가요? 인류 역사상 권력이라는 것의 특징은 남을 지배하고 남의 것을 빼앗음으로써 자신의 나태함을 충족시키는 그러려고 하는 지배욕과 그리고 소유욕, 이거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봐야 하겠지요. 그리고 어떠한 사회적 규범을 만들어도 그로부터 자신은 예외가 되고 싶은 욕구, 소위 예외욕, 그리고 자기가 저질러 놓은 잘못에 대해서 어딘가로부터 추궁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방어의 욕구,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은 권력 집착적인 동물이 돼가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도 그러한 자신이 저지른 일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 권력은 유한할 수밖에 없다가 보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재물의 권력 쪽으로 반드시 옮겨가게 마련인 것. 그것이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속성이라는 것 부인하겠습니까? 그래서 권력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그리고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만큼 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겠죠. 그래서 인간의 이런 타락을 막기 위해서 민주주의 제도는 각 자리마다 임기라는 것을 두지만 그 시한에 상관없이 이 권력의 속성은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한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권력의 타락은 더 밀도를 더 강화해 가는 것 아닌지 그런 현상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권력이 발생하는 긍정적인 이유를 본다면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집단을 이루어서 살려면 거기에는 질서가 필요하고 사회 조직이라는 게 필요해지고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라는 것이 생겨야 하고 그 역할이라는 것이 곧 권한이 되고 그것이 권력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권력이라는 것은 원래 여럿이 함께 사는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의무라는 것의 역설인 측면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소위 딱지라는 걸 끊지요. 그것은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 교통경찰관이 딱지를 끊는 권력을 갖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그가 그러한 딱지를 끊을 권력을 갖는데 도로교통법의 입법 목적은 뭐죠? 교통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소통시키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교통경찰관에게 그것을 위반한 자를 단속하는 권력을 준 이유는 교통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소통되도록 하는 공익적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필요 때문에 그에게 그런 권력이 주어진 것이죠. 따라서 그의 그 권력은 권력이라기보다는 사회의 공익을 증가시켜야 하는 의무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 장관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 이 모든 권력들이 동일한 논리 위에 성립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조리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은 지배욕, 소유욕, 예외욕, 자기방어 욕구, 그거의 수단으로 전부 타락해버리는 이런 사회, 우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닌지. 권력의 타락의 가장 무서운 모습은 무엇이냐? 권력의 타락은 사회에 반드시 유지되고 남아 있어야 하는 사회를 움직이는 상식과 양심, 결국 이것을 파괴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사회 속에 일생을 담고 살아가는 그러한 생명들의 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 그것에 권력의 타락의 범죄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 권력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평가해 보시고 싶다면 이들이 하는 언행을 통해서 이 사회의 상식과 양심이 유지되거나 살아나는가 아닌가. 이들이 하는 언행에 의해서 우리는 좀 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가 아닌가. 그것만 잘 판단해 보시면 그 실체를 명확히 아실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권력이 타락했을 때 이것을 견제해야 되는 사회의 마지막 힘은 이 사회의 구성원 그 자체라고 할 것인데 이 구성원들이 그러한 권력에 스스로 동조자가 되거나 또는 노예화하는 현상이 일어날 때에 이것은 사회의 집단적 타락이 되는 것이고 그 사회의 재생 가능성을 분쇄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소위 무슨 패거리니 무슨 빠니 하는 세력들, 이제 우리는 그들을 그런 이름으로도 불러서는 안 됩니다. 노예 집단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타락한 권력은 노예 집단을 요구하는 것이고 노예 집단이 많아지면 그 사회는 건강하게 재생해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 국민들이 나서서 노예화를 거부하는 운동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선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개 권력에 관해서 예쁘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은 없었죠. 그 중에 한 구절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붕괴하며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붕괴한다. 자유의 역사라는 책을 쓴 액튼이 한 얘기입니다. 송강정철이 송강가사에서 읊었던 시조 한 대목을 좀 여러분하고 같이 음미해 볼까 합니다. 나무도 병이 드니
정자라도 쉴 이 없다. 호화로에 섰을 때는 올리갈리 다 쉬더니 입지고 가지 꺾은 후에는 새도 아니 않는다. 권력 그거 가지신 분들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것 한 번쯤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